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10차 변론이 있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다 전이죠. 네.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제 가장 뜨거웠던 것은 역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네. 그 메모. 네. 이것의 진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홍장원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가 바로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지금 없습니다만 네.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네. 건지. 그 얘기를 듣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요지를 하면.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그런데 우선 윤 대통령의 전화 내용이 홍장원은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잡아들이라는 얘기 한 번 없었고 간첩을 잡는데 방첩사를 좀 도와줘라. 당신들 육사 선후배 아니냐.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이게 지금 전혀 전화 말 자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홍장원과 윤 대통령 말 서로 정반대잖아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말이 이렇게 바뀐 건 없어요, 지금까지. 없죠. 예, 항상 뭐 지금 하던 대로 방첩사 도와서 간첩을 잡아들여야 된다. 예. 뭐 이런 말 정도.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이 해외 담당 아닙니까? 예. 해외 담당한데 국정원이 지금 수사권이 없거든요. 예. 그 국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뭐 경찰에 지시하면 되지. 그 잡아들이라면은. 그러니까요. 굳이 수사권도 없고 체포할 권한도 없는 홍장원한테 잡아들이라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계엄이 우리가 지금 그 헌법 요건에 안 맞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뼈까지 그 법조인이란 말입니다. 예.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헌법기관을 완전히 그냥 없애는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을 저도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은 누구하고 싸울 때 진짜 주먹이 진짜 나오고 싶어도 예. 이 법조인들은 이거 때리면 이건 폭력 행위 그리고 밤에 때리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예. 스스로 이게 컨트롤이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비상계엄을 한다 해도 이 뭐 국회의원을 전부 잡아들이라 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다음 예. 또 그러면 홍장원의 말 이걸 믿어야 되느냐? 근데 홍장원 전 차장 말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전화 받았냐부터 어디서 메모를 작성했냐부터 이 예. 진술의 일관성이 전혀 없고 그리고 홍장원 지금 1차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복귀하면 있죠. 예. 거의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목숨을 걸고라도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또 하나 얘기한 것은 홍장원은 인사청탁을 해갖고 그때 이미 해임을 결정해갖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네. 이런 메모 사건이 터졌다. 네. 정치인 체포 사건이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박선원이라든가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연락을 해갖고 메모 발표하게 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자격으로는 무관한 자기의 전화는 격려 전화였을 뿐인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커넥션을 통해서 내란과 이 탄핵 공작으로 만들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장이 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이 홍장원은 자기 신분이 아주 그때 불안정한 상태, 예. 나빠지는 상태로 가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만 되면은 자기는 오히려 정권이 바뀌면 거의 뭐 공로자, 예. 건국 훈장을 받을 정도의 어떤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법정에서 누구 말이 진실인가를 볼 때 이 사람이 이 말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손해를 볼 수 있느냐 따지거든요. 그런데 홍장원은 지금 자기 주장, 이 윤석열이 국회의원 잡아들여라 했다는 전화, 그다음 그런 메모 이런 걸 통해서 자기한테는 앞으로 엄청난 이익이 올 수 있다고 이걸. 그러니까 말을 갈아탔다고 볼 수가 있죠.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자기는 끝났다고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에 충성만 하고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되고 대통령이 된 거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뭐 윤석열 이게 세상사가 돌고 도는데 홍장원 씨는 충분히 거짓말할 동기가 있고 그다음 말에 일관성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 측에서는 조금의 뭐 변경이 있었다고 정도로 주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홍장원 씨 말은 엄청난 변경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홍장원이 들고 나왔던 게 예. 메모 아닙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더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렇게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여사령관은 원래 야정군 작전통인데 느닷없이 방첩사령관을 맡아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했었는데 여사령관이 이야기한 것은 무슨 체포라 이게 아니고 체포가 아닌 동향 파악을 좀 해달라. 위치 추적을. 그런데 그 부분도 자기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거라고 자기는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홍장원 메모 아닙니까? 네. 그런데 원래는 홍장원이 그 메모 원본이 없다고 그랬죠. 구겨버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메모라는 것을 원본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지금 헌재한테 제출을 한 건데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비춰주시죠. 이게 메모 원본이라는데 네. 이게 글씨입니까? 이거 그래 상형 문자 내지. 이게 부적 아닙니까? 부적이네 진짜. 이게 어떻게 이게 그림이지? 예. 아니면 부적이란 말이에요. 부적.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로서는 나중에 예. 공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원본이란 말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잖아요. 있으면 원본은 어디 진짜 그 비밀 금고에라도 예. 전에 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했는데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진술에는 없앴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이제 느닷없이 그 뒤에 나왔는데 메모들이 문제되니까 예. 자기 그 진술의 정당성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메모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모란 말이에요. 이게 글씨냔 말이에요. 아무리 네. 어떤 글씨를 쓰더라도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본인은 원래 왼손잡이인데 또 오른손으로 썼다. 아니 그래? 사람이 글씨 쓰는데 왜 원래 쓰던 왼손으로 써야지 오른손으로 씁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야지 이걸 가지고 글씨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맘대로 이렇게 줄 그었다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 이것을 보좌관이 정서를 했다는데 보좌관이 뭘 보고 정사합니까 이걸 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어린애들 자동차 그린 거 비슷한데.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정서를 한 거거든. 이거는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4개 메모가 있으니까 그 메모들을 보면은 홍장원이 불러줬거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진짜 그저 웃고 말지요 정도지. 예. 그러니까 이 홍장원 씨는 지금 뭐 머리는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예. 처세술도 밝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진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거짓말을 또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선 메모를 했다는 그 장소부터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공터라고 그랬다가 예. 그다음 사무실 안으로 일하고 그랬다가 예. 아니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사무실에서 1호실에서 했냐 2호실에 했냐 이 정도는 뭐 헷갈릴 그러니까. 수 있다. 그런데 그 국정원 밖에 공터하고 이거 사무실하고는 이거는 천냥지차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공터에서 했는지 사무실에서 정서를 아니, 했는지. 아까 그 고 교수님이 육사 수석 졸업하고 육사 수석 졸업했다면서요. 예. 그런 사람이 머리는 뭐 엄청나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것도 네. 그동안 공터에서 했다고
쭉 주장하다가 조태영 국정원장이 그렇죠. 지난번 나와가지고 우리가 CCTV 다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10시 58분에 네. 공터에서 이 메모를 자기 주머니에서 메모지 꺼내갖고 그냥 휴가를 썼다 그랬는데 그 시간에 그거 안 있었고 10시 6분에 자기 사무실에 있더라. 네. 그럼 그렇게 하고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를 하니까 자기로서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그 시간에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사무실에서 썼는데요. 착각할 게 있죠. 근데 사무실에서 썼다는데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씁니까? 쓰는 책상 위에서 이렇게 씁니까? 공터에서 뭐 이것도 글씨도 아니지만 예. 공터에서 썼다면 뭐 이 정도는 이해는 가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전화 들으면서 그냥 끄적끄적 낙서한 거예요. 낙서. 그리고 서너 명까지는 받아 적다가 네.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미친놈이냐 이렇게 하면서 받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받아 적었으면 이 사람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 내가 보니까 홍장원이 손자가 있는지 뭐 손자들 그 낙서했던 거 가져온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김영도 예. 재판관도 그 홍장원 증인의 말을 믿기가 좀 어렵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 볼 때도 아니 그 메모를 한 장소를 헷갈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뭐 날씨도 좀 춥고 그러면 우리들도 어디서 메모했는데 예.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소리. 따뜻한데 하고 추운 데인데. 그래서 이게 김형두 재판관이 아주 실무 원칙주의자입니다. 야,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란이었고요. 예. 뭐 그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 요건이 안 맞다 이 정도지. 예. 내란 그러니까 국회를 갖다가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나가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인이 바로 홍장원이었다고요. 예. 근데 김형두 재판관마저 이 내란 그 홍장원의 진술의 의문을 가지고 못 믿는다 그러면은 이 국회 소추 측에서 지금 제시하는 증거들 대부분은 지금 윤 대통령 측 증인들은 거의 윤 대통령의 주장에 맞는 증언을 했고요.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딱 두 사람 곽종근 사령관하고 예. 그 홍장원 씨인데 홍장원 씨는 이렇게 믿음성이 거의 없어져 버렸고 곽종근이도 마찬가지. 곽종근도 요원 그랬다가 의원 그랬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미 마사지가 많이 된 박범계, 부승천, 박범계, 김병주, 예, 그런 뭐 사람- 전부 다 이야기해가지고 예. 그 녹화를 하고 예. 거기에서 처음에도 그때도 요원이라 그랬다가 본래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 진실입니다. 진실이죠. 근데 나중에 이게 왜 우리 약속하고 틀리잖아. 네. 네가 의원 그러기는 하고 왜 갑자기 그 진심을 이야기하냐? 의원이지요. 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엄군을 뭐 수방사라 이걸 투입했으면은 예. 요원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임단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707. 예. 특임단은 다 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가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관해서 핵심적으로 국회 측의 핵심적인 증인인데 두 사람 다 말에 신빙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이게 그 김형두는 그 김명수가 지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 사람마저 그렇다면은 이 나머지 세 명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라고 지칭되는 예. 그런 사람 어떻겠습니까? 특히 정영식 재판관은 뭐 아주 신랄하게 예. 그 신문을 하더만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뭐 25일 날 뭐 결심한다고 그 선고한다지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논란이 좀 됐던 게 언론에 뭐 어제 논란이 된 건 아니고 언론 이제 보도를 보면은 예. 이 홍장원 보좌관 네. 이른바 이 정서를 했다는 그 보좌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친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물어보니까 보좌관의 친구까지는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 얘기는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그동안은 탄핵 반대 입장을 취하다가 믿을 만한 정보기관으로부터 이 정보를 입수해서 했는데 이 정치인 체포설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바꿨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고 빨리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빨리 그렇죠. 도망가라. 예. 너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예, 예. 그리고 가족까지 피신시켜라.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들은 홍장원 아닌가 하는데 꼭 홍장원만이 아니고 그 보좌관이 친구라면은 예. 그리고 보좌관이 이거 정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보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좌관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통해서 이야기가 갔을 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작의 일환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전향시켜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탄핵에 찬성하게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메모를 그때 만들고 이걸 한동훈 대표한테 물증으로 보여준 게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뭐 검찰 오래 한 사람이 예. 말만 하나 듣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겠죠. 그때 이 한동훈 대표를 회유하는 예. 그 증거로 예. 이 보좌관을 통해서 메모를 만들었는데 그 보좌관은 자기가 만들었다면 이름 다 기억하고 내용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 홍장원의 지시에서 만들었겠지만 그러면 그 홍장원하고 친구고 뭐 부인하고 친구인지 뭐 누구하고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한동훈 대표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데 친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사살 뭐 체포 사살 뭐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 엄청난 그 감정이 끌어오르겠죠. 근데 솔직히 계엄하고 있죠.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인 체포 사살을 하려 했으면요. 네. 아, 군인 한 몇천 명 동원해가지고 그랬겠죠. 했겠죠. 그걸 못합니까? 어디. 나중에 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을지 몰라도 계엄을 한다면은 근데 뭐 270명인가 동원해갖고 그거 더군다나 가지고, 예. 그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사람은 2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들어가서 어떻게 300명에다가 그 보좌관만도 보좌관에다가. 1인당 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끌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난 계엄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예. 이분은 계엄을 무슨 장난치듯이 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정황, 그 윤석열 대통령도 한 명이 다쳤냐 뭐 죽었냐 그랬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까지 만일에 진짜 총을 쏴가지고 누가 다치기라도 했다. 뭐 이랬으면 이거는 진짜 내란에 해당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이런 결과까지 보면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는 걸로 보여요. 그런 것 같습니다.